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 위에서 깨끗하게 번졌다. 주전자가 가느다란 숨을 쉬듯 소리를 냈다. 나는 식탁보의 구김을 손바닥으로 쓸어 펴고 빈 컵을 자리 끝에 포개 놓았다. 습관대로 수첩을 펼치자 오늘의 줄이 눈을 찔렀다. 치매보험 자동이체 확인. 그 5단어가 갑자기 무게를 가졌다. 지난달부터 뭔가 어긋나 있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할 숫자가 그대로였다. 아들은 늘 엄마 이번 달도 처리했어요. 라고 먼저 알려왔다. 이번에는 조용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괜히 불안해 보일까봐 괜찮은 척도 물을 끓였다. 문 밑으로 흰 봉투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보낸 곳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였다. 나는 순간 심장이 2번 뛰는 걸 들었다. 봉투를 뜯자 굵은 글씨가 시야를 움켜쥐었다. 고객님의 계약이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돋보기를 얹고 다시 읽었다. 자동이체 중단 사유, 납입 연체 2개월. 납입자 박도현. 아들의 이름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도현아, 해지 통보서가 왔어. 무슨 일이니? 한숨 같은 웃음이 들렸다. 잠깐 멈춘 거야. 요즘 형편이 좀 그래서. 1~2달 뒤면 다시 넣을게. 큰일 아니야. 큰일이 아니지 않다고 말하려다 목이 막혔다. 엄마 멀쩡하시잖아 라는 말이 귓속을 긁었다. 해지라는 단어가 집안 공기처럼 퍼졌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걸음을 옮겼다. 쌀 씻는 물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나는 수첩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마음 확인 실패. 창을 열어 햇빛을 끌어들였지만 방 안은 더 차가워졌다. 믿음이 멈추면 사소한 바람도 쓸쓸해진다. 점심 무렵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해지 복구가 가능할까요? 상담원이 규정 문장을 또박또박 읊었다. 해지 후 30일 내 복구 요청이 필요합니다. 현재 40일을 경과했습니다. 동등 조건의 재가입은 어렵습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문장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쇠로 된 문이 느린 닫힘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이 떨렸다. 싱크대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식당 일을 접으며 조금씩 모아둔 흔적들이 펼쳐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치매보험으로 묶어둔 것이었다. 노후의 최소한이라고 믿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날에 내가 가운데 서 있었고 왼편에 아들, 오른편에 며느리가 있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금의 나를 모른다. 나는 사진을 등지고 앉아 컵에 물을 채웠다. 물 표면이 아주 얇게 떨렸다. 마음의 떨림을 닮아서 더 불안해졌다. 해가 기울 무렵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요즘 제도도 많고 혜택도 많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문장 끝마다 붙은 다정한 말투가 이상하게 빈자리를 만들었다. 혜택이라는 단어가 내 몫을 가리려는 커튼처럼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지웠다 다시 쓰는 일을 여러 번 반복했다. 밤이 내려앉자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었다. 나는 소리를 세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하나. 숫자는 둥글게 돌아왔지만 해지는 직선으로 내 안을 관통했다. 잠시라도 덜어주겠다던 그 말이 고맙던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믿음에 서명하듯 비밀번호를 내어주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짧게 끊겼다. 나는 커튼을 조금 걷고 어둠을 들여다봤다. 아무 일도 없는 밤인데 모든 일이 벌어진 밤 같았다. 안도의 숨과 의심의 숨이 번갈아 가슴을 내리쳤다. 아들이 힘들다면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이 멈춘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잠들기에 앞서 수첩 첫 페이지를 새로 썼다.
치매보험 자동이체 확인, 옆에 작은 네모를 그렸다. 그 옆에 다시 적었다. 내 마음 자동이체 가능 여부 확인. 스스로 우스워서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적어두면 다음 날에 내가 읽을 것이다. 미래의 나는 오늘보다 단단해야 한다. 등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부엌을 돌아보았다. 식탁 위 컵은 여전히 빈 채로 빛을 받았다. 나는 컵을 싱크대로 옮겼다. 빈 컵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보험은 돈으로 다시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멈춘 마음은 어디에서 갱신해야 하나? 답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우편통을 싱크대 옆에 놓고 통보서를 맨 위로 올려두었다. 숨기지 않기로 했다. 숨기면 내가 더 작아질 것 같았다. 내일이 오면 통장 정리를 하고 자동이체를 전부 내 명의로 되돌릴 것이다. 휴대폰에 희미한 시간이 떴다. 숫자를 보지 않으려 침실 불을 껐다. 귀에 다시 들렸다. 엄마 멀쩡하시잖아요. 멀쩡하다는 단어가 안부가 아니라 판정처럼 박혔다. 나는 그 판정을 떼어내고 싶었다. 이불 속에서 지난 계절을 떠올렸다. 가게를 접던 날 마지막으로 간장 냄비를 비우고 영업 중 팻말을 뒤집었다. 받는 일에는 늘 쓸쓸함이 따랐다. 그러나 멈춤은 달랐다. 가게 문은 내가 닫았지만 보험은 내게 묻지 않고 멈춰졌다. 묻지 않고 정해진 일들이 떠올랐다. 제사상 메뉴, 병원 진료 날짜, 가족 모임 자리 배치. 나는 가운데에 있어도 결정에서는 바깥에 있었다. 오늘은 그 바깥을 똑바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메모지를 찢어 냉장고에 붙였다. 내일 할 일. 첫째, 은행 방문. 둘째, 자동이체 현황 인쇄. 셋째, 납입 권한 회수. 넷째, 도현과 대면 대화.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5개를 적었다. 내 편이 되어줄 문장을 만든다. 잠들기 직전 멀리서 기차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누구는 멈추고 누구는 달려간다. 오늘의 나는 멈춰 선 쪽이었다. 내일의 나는 달리는 쪽이기를 바랐다. 새벽녘에 눈이 떠졌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물을 데웠다. 주전자 뚜껑이 작게 떨렸다. 나는 컵을 2손으로 감쌌다. 열이 천천히 피부를 통과했다. 그 온기가 말했다. 살아있는 내가 내 삶의 서명을 다시 써야 한다고. 나는 수첩을 베개 옆에 두었다. 첫 줄에 작게 밑줄을 그었다. 치매보험 자동이체 확인. 그 아래 한 줄을 더 그었다. 마음 자동이체 재개 요청. 내일은 묻자. 왜 누가 어떻게 멈췄는지. 아침 공기가 차분했다. 밤새 젖은 골목이 유리처럼 말랐다. 나는 외투깃을 세우고 버스에 올랐다. 서류 봉투엔 통장과 통보서, 오래된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했고 눈빛엔 조심스러움이 걸려 있었다. 은행 창구에 번호표가 불렸다.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 드릴게요. 모니터에 파란 표가 떴다. 납입 계좌 변경, 동의 서명 존재. 서명란에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러나 회계 각도가 내 손이 아니었다. 이걸 내가 쓴 건가요? 내가 물었다.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요즘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라고들 하시죠. 효도라는 단어가 묘하게 서늘했다. 마음으로 내는 수고를 서류가 대신할 수는 없었다. 나는 창구 옆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확대경을 빌려 서명 PDF를 들여다보았다. 마지막 획이 내 습관과 달랐다. 늘 안으로 말아닿는 내 글씨와 다르게 선이 밖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이름은 같아도 필체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엄마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유를 오늘 안에 설명해줘. 회신은 금방 왔다.
회사 대금이 밀려 잠깐 돌렸어. 다음 달에 맞출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책임을 잘라냈다. 잘린 책임은 내 쪽으로 굴러왔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다. 신호등이 바뀌는 사이 소매 안으로 냉기가 파고들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컵을 감싸 쥐었다. 김이 올라와 얼굴을 덮었다가 천천히 흩어졌다. 마음속 안개도 저렇게만 흩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통보서 받으셨어요. 내가 조금 정리했어요. 도현이가 요즘 힘들어서요. 잠깐만 멈춘 거예요. 나는 웃지 않았다. 잠깐이 한 달이면 그게 잠깐이니. 내 말끝이 스스로 낯설었다. 단단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혜택 제도가 많다며 걱정 말라고 했다. 혜택이라는 단어가 커튼처럼 안과 밖을 가렸다. 커튼 뒤쪽에 내가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주전자 물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끓는 소리가 금방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에 아들이 들어왔다. 그는 인사를 건너뛰고 의자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젓가락이 2번 떨어졌다. 나는 물었다. 보험을 왜 멈췄니? 그는 눈을 피했다. 회사가 막혀서 잠깐만 썼어. 다음 달이면 원래대로 해. 엄마는 멀쩡하잖아. 멀쩡하다는 단어가 내 심장을 두드렸다. 내가 말했다. 멀쩡하다는 말은 안부가 아니라 판정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진짜 몰랐어.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몰랐다는 말은 귀를 닫은 쪽에서만 나온다. 내가 모르는 동안 나는 매달 나를 지키는 표를 찍어왔다. 그 표가 오늘 찍혔다. 식사 후 거실 TV가 켜졌다. 뉴스 자막이 흘렀다. 노후 보험 해지 피해 증가. 자막 밑으로 전화번호가 지나갔다. 화면을 보던 그는 리모컨을 껐다. 어색한 침묵이 두텁게 깔렸다. 나는 소파 팔걸이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밤이 깊자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문장 하나가 접힌 채 끼워져 있었다. 맡기면 언젠가 잃는다. 그때는 과장된 말이라 생각했다. 오늘은 현실의 규칙처럼 읽혔다. 나는 노트 첫 장에 적었다. 맡기지 말 것. 서명을 남의 손에 두지 말 것. 새벽 첫 차 소리가 멀리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서 정렬했다. 은행 가서 자동이체 권한 회수. 보험사의 복구 가능 여부 재확인. 납입 주체를 내 이름으로 고정. 아들과는 대면으로 이야기. 내 편이 되는 문장 준비. 다음 날 은행 창구에 다시 섰다. 권한 회수 신청서를 받아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글씨 끝을 안으로 말아 닫았다. 도장을 찍는 손이 정확히 눌렸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직원이 서류를 넘겨받으며 말했다. 오늘로 권한 회수 완료입니다. 문을 나서며 나는 로비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내 발자국 소리가 바닥에서 반사되어 돌아왔다. 소리만으로도 내가 나를 지지하는 느낌이었다. 골목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샀다. 물은 많이 주지 마세요, 주인이 말했다. 과한 정성은 뿌리를 썩게 한다고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 창문이 낮은 빛을 흘렸다. 나는 화분을 창턱에 올렸다. 흙 냄새가 방 안을 천천히 바꿨다. 손가락에 남은 흙가루를 털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물을 준다. 말이 공기 속에서 식탁을 한 바퀴 돌았다.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졌다.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동이체는 오늘부로 내 이름으로 돌렸다. 보험 복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내가 힘들었다면 말해라.
하지만 내 이름의 일은 내가 지킨다. 화면에 읽음 표시가 나타났다. 그의 회신은 오지 않았다. 창밖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고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한 번 떨어졌다. 집은 오늘도 같은 소리를 냈다. 다른 것은 내 마음의 방향뿐이었다. 나는 수첩을 덮으며 한 줄을 더 적었다. 내일의 나에게 맡기지 말 것. 오늘의 내가 마칠 것. 불을 끄기 전 나는 화분 잎사귀에 살짝 물을 뿌렸다. 이슬 같은 점들이 빛을 먹었다. 살아있는 건 응답한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다. 내 이름도 그렇게 응답하리라 믿었다. 그러면 멈춘 이유의 그림자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때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문을 열자 아래층 이웃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낮에 택배가 잘못 올라왔다는 말과 함께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 안에는 다른 집 이름으로 온 고지서가 들어있었다. 수신이는 며느리였고 발신이는 보험사였다. 제목엔 추가 해지 안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접었다. 내일 이 종이를 들고 아들과 마주 앉을 것이다. 대답을 듣고 나의 마지막 서명을 준비할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지킨다.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새벽 5시에 부엌은 물 끓는 소리로 깨어났다. 나는 먼저 화분잎에 물방울을 얹고 식탁 위 봉투를 다시 펼쳤다. 수신이는 며느리였고 굵은 제목엔 추가 해지 안내가 박혀 있었다. 수익자 변경, 납입자 변경, 효력 상실. 단어들은 마치 모처럼 종이에 박혀 내 눈을 긁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음만 길게 울렸다. 띠띠띠. 3번의 신호가 벽처럼 서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메모장에 4글자를 적었다. 내 이름 탈취. 그 말이 칼날 같아 손끝이 얼얼해졌다. 오늘은 말로 묻고 문서로 받아두자. 내가 나에게 지시했다. 버스를 타고 보험사로 가는 동안 창밖까지마다 희미한 빛이 매달렸다. 대기표 숫자는 낯설게 높았고 의자엔 나와 비슷한 얼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내 차례가 오자 창고 직원은 모니터를 천천히 돌렸다. 가족 대리 동의서, 수익자 변경 요청서, 서명 이미지. 화면 속 내 이름은 맞았지만 획의 끝이 밖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평생 마지막 획을 안으로 말아 닫아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손이 아니에요. 직원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내부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절차상 안내만 가능하다고 미리 녹음된 문장처럼 흘러나왔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서류 사본을 요구했고 받은 봉투를 가방 맨 안쪽 주머니에 숨듯 넣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샜다. 옆에서 서류를 쥔 노인이 투덜거렸다. 자식 믿었다가 내 이름 잃었지. 말끝이 바람에 휘청이며 흩어졌다. 나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걷다 보니 유리병 너머로 내 얼굴이 비쳤다. 오늘의 나는 내 편 같지 않았다. 그러자 마음이 갑자기 서늘해졌다. 다시는 남의 손에 내 이름을 맡기지 말자. 나는 마음속에서 서약을 무겁게 한번 읽어보았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안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어머니, 거기까지 가셨어요. 제가 정리하려던 건데요. 효도보험이라 절차가 좀 복잡했어요. 효도라는 말이 내 귀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물었다. 내 서명은 누가 했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웃음을 붙였다. 도현이가 대신 어머니가 바쁘실까 봐요. 나는 웃지 않았다. 바쁜 건 내 말들이지 내 손은 평생 내 일을 해왔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마세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방 안 온도를 더 낮췄다. 나는 짧게 답했다. 가족이면 더 물어야지. 저녁 무렵 아들이 들어왔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눈을 피했다. 밥상 앞에서 젓가락이 2번 떨어졌고 국그릇 가장자리에 국물이 번졌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보험은 왜 멈췄니?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회사가 막혀서 잠깐만 돌렸어. 다음 달에 맞출게. 엄마는 멀쩡하시잖아. 멀쩡하다는 단어가 의자 다리를 긁으며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멀쩡하다는 건 안부가 아니라 판정이야. 판정은 늘 손쉬운 쪽을 향해 떨어지지.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미안해. 그땐 정말 몰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쪽은 늘 편하지. 모르는 동안 나는 매달 자신을 지키겠다는 표를 찍어왔다. 오늘 그 종이가 찢겼다. 그가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가 놓았다. TV를 켰다가 끄고 휴대폰을 보다가 엎어두었다. 방 안은 소리 없는 소리들로 가득했다. 나는 서랍에서 남편의 낡은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다. 멈춘 바늘을 조심스레 돌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맞춘다. 그는 내 손목을 흘끗 보았다. 엄마, 정말 경찰까지 가야 해.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제발 여기서 멈추라는 짓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멈춘 건 보험이고 멈춘 건 믿음이야. 내가 멈추면 도장은 계속 움직인다.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해졌다. 아이들 방에서 얕은 웃음이 새어나오고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었다. 나는 식탁 위 서류를 한 장씩 펼쳤다. 수익자 변경, 납입자 변경, 위임 서명. 3줄의 문장 사이로 3사람의 이름이 번갈아 떴다. 같은 가족, 다른 목적, 한 장의 종이. 나는 펜을 들어 새로 썼다. 내일 경찰서.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 대면 대화 기록. 나는 보조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았다. 전원이 충분해야 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증거는 늘 배터리 부족에서 무너진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을 열었다. 먼 곳에서 기차 소리가 길게 뻗어왔다.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돌아온다. 나는 내 이름으로 돌아가려 한다. 내 이름을 내 손으로 되찾으려 한다. 나는 불을 끄고 이불을 당겼다. 눈을 감았는데 통화음이 귀에서 다시 울렸다. 띠띠띠. 오늘 하루의 핵심은 저 신호였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내일은 다를 것이다. 나는 메모장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의 이름은 내 손으로만 움직인다. 그 문장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으로 방 안에 내려앉았다. 나는 눈을 붙였지만 깊이 잠들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고 흙에서 젖은 냄새가 올라왔다. 그때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아래층 이웃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잘못 올라온 우편이라 했다. 봉투엔 며느리 이름과 낯선 발신처가 찍혀 있었다. 상환 독촉 안내. 나는 봉투를 열지 않고 냉장고 자석에 붙였다. 침대로 돌아와 2 눈을 감고 호흡을 세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숫자는 둥글게 돌아왔지만 내 결심은 직선으로 뻗었다. 내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은행에서 서명을 대조하고 보험사에 열람 기록을 청구하자. 저 문장들을 입술로 조용히 따라 읽었다. 공기가 이불 속을 데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더 이상 대신하지 않는다.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남의 손에 두지 않는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즈음 휴대폰 화면이 빛났다. 아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얘기하자.
그러나 말미에 점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마침표가 없는 말은 책임이 없다. 나는 화면을 꺼두고 마음에 점을 찍었다. 내일 내가 마침표다. 나는 숨을 골랐다요. 아침 공기가 이마를 찔렀다. 파란 간판이 빛을 먹고 있었다. 나는 경찰서 정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접수 창구의 투명 칸막이에 내 얼굴이 얇게 겹쳐졌다. 직원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 변경 서류입니다. 이 서명은 제 손이 아닙니다. 직원의 시선이 화면으로 내려갔다. 가족 대리 동의서가 접수되어 있네요. 수익자와 납입자가 바뀌었고 고객님 서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의 마지막 획이 바깥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평생 나는 획을 안으로 말아 닫았다. 이름은 같아도 손의 기억은 거짓을 증언했다. 직원이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시겠어요? 나는 펜을 들었다. 박영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가족분과의 분쟁일 수 있어요. 라는 설명이 따라왔다. 이미 분쟁입니다. 라고 나는 짧게 답했다. 그 짧음이 내 편 같았다. 진술 항목마다 날짜, 장소, 통화 기록, 계좌 이체 흐름을 채웠다. 문장을 끝낼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 가벼워졌다. 이름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숨이 들고 나는 일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경찰서다. 전화 건너편 숨이 거칠어졌다. 정말 거기까지 갔어요. 그건 오해예요. 서연이도 절차를 몰랐어요. 나는 창구 유리 위로 내 표정을 확인했다. 오해라면 왜 내 서명을 베꼈니? 잠깐만 멈추려던 거였어. 다음 달에 맞추려 했어. 멀쩡하시잖아. 그 단어가 또 나를 베었다. 멀쩡하다는 말은 판정이지 안부가 아니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탁이야, 취하해줘. 나는 말했다. 오늘은 내 편이 나다. 그리고 끊었다. 진술서를 넘겨주자 직원이 조심스레 커피를 건넸다. 요즘 이런 신고가 많습니다. 많은 게 위로가 되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게 중요합니다.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거움이 손바닥을 밀며 심장까지 올라왔다. 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샜다. 간판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나는 봉투를 품 안 깊숙이 넣었다. 내 이름을 다시 내 품에 넣는 기분이었다. 현관 앞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휴대폰이 덜 떨렸다. 어머니, 정말 신고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대신 쓴 내 글씨를 내가 대신 바로잡으러 갔다. 그건 효도보험이었어요.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좀 도왔을 뿐이에요. 효도라는 말은 포장이고 서명은 칼이지. 내 글씨는 내가 흉내내도 내 인생은 못 흉내내.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마르며 붙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에요. 가족이면 먼저 물었겠지. 내 방에 묻는 법을 배웠다면 내가 내 문을 두드렸겠지. 저녁에 아들이 들어왔다. 그는 눈을 피한 채 신발을 정리하고 식탁에 앉았다. 엄마, 제발 경찰 일은 취하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은 영수증처럼 말로만 찍히지 않아. 금액이 비어있으면 종이일 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문틈으로 아이들 웃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일 아침 10시 거실에서 이야기하자. 증거와 진실을 다 올려두자. 그는 손을 들어 이마를 문질렀다. 알겠어. 하지만 기자회견처럼 만들진 말아줘. 기자회견이 아니라 셈이다. 잃은 것과 남은 것을 계산하는 셈. 밤이 되자 우편이 도착했다.
연체 안내, 상환 독촉, 금리 변경. 수신인은 며느리, 발신처는 서로 다른 상호였다. 종이마다 내 이름은 없었지만 모든 방향표는 내 지갑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 자석으로 봉투를 일렬로 붙였다. 내일의 화살표를 벽에 박아두듯 정렬했다. 부엌 불을 낮추자 싱크대 금속이 미지근하게 식었다. 그 온도가 오늘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아직 뜨겁고 그러나 견딜 만한. 침실에서 남편의 오래된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다. 멈춰있던 바늘을 살짝 돌리자 한 칸이 움직였다. 잘한다, 작게 중얼거렸다. 움직임은 한 칸이면 된다. 한 칸이 하루를 밀고 간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어제보다 단단한 표정이 거울을 밀어냈다. 나는 수첩을 펴서 큼직하게 적었다. 내일 가족회의. 안건 서명 진위, 계좌 흐름, 보험 복구 불가, 권한 회수, 향후 거주.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붙였다. 취하 요구 금지. 창문을 열자 골목 고양이가 울었다. 바람이 커튼을 부풀렸다가 가라앉혔다. 나는 커튼을 잡고 천의 감촉을 확인했다. 촘촘한 올이 손끝에서 밀리지 않았다. 쉽게 찢기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도 그렇다. 쉽게 찢기지 않을 것이다. 불을 끄기 전에 화분에 분무기를 뿌렸다. 잎사귀 끝에 맺힌 물방울이 동그랗게 떨었다. 살아있으면 반응한다. 오늘 내가 배운 전부였다. 침대에 누워 호흡을 세웠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하나. 멈춰있던 마음이 큐 사인처럼 앞으로 나갔다. 잠이 막 들려는 순간 휴대폰 불빛이 번쩍였다. 아들의 메시지가 떴다. 엄마 미안해. 내일 이야기하자. 마침표가 또 없었다. 나는 화면을 잠그고 마음의 마침표를 찍었다. 내일 내가 마침표다. 점 하나가 가슴 중앙에 또렷이 찍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늘 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오늘 나는 경찰서 문을 밀었고 내 이름을 다시 내 손으로 적었다. 내일은 거실 문을 열 것이다. 문마다 내 이름을 붙이고 지나갈 것이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었다. 나는 그 소리를 파도처럼 세며 마음을 다졌다. 파도는 돌아오고 나는 앞으로 간다.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고 탁자 위 펜의 캡을 닫았다. 준비는 절반의 승부다. 준비를 끝낸 사람은 두려움에서 절반 물러난다. 나는 다시 한번 내일의 시간을 속으로 읽었다. 10시 거실 증거 질문 대답 서명 결론. 순서를 틀리지 않는다. 내일 나는 묻고 듣고 기록하고 서명을 되돌리고 내 거주를 정할 것이다. 그 다음엔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필요한 기관의 차례로 문을 두드릴 것이다. 오늘 내가 문을 밀었다면 내일은 문을 여는 날이다. 여는 손은 내 손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내 이름은 멈추지 않는다. 아침 10시가 가까워지자 거실 공기가 탁하게 부풀었다. 테이블 위에는 밤새 정리한 서류가 각을 맞추고 누워 있었다. 보험 변경 사본, 자동이체 내역, 연체 고지서,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맨 위에 올려져 있었다. 오늘은 숨지 않는다. 오늘은 되돌리지 않는다. 내 이름을 내가 낭독한다. 초인종이 3번 울리고 문이 열렸다. 도현은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서연은 웃음 비슷한 표정을 입술에 걸었다가 거두었다. 나는 손바닥을 펴서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회의 시작한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고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세웠다. 가방의 금속 버클이 촉하고 울렸다. 나는 첫 장을 밀었다. 이건 보험 변경 신청서다. 수익자와 납입자가 바뀌어 있다. 내 이름으로 서명이 찍혀 있다. 이 글씨는 내 손이 아니다. 회계 끝이 바깥으로 뻗어 있다.
나는 평생 마지막 획을 안으로 말아닫았다. 도현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그건 내가 잠깐은 핑계의 다른 이름이다. 다음 장을 폈다. 자동이체 흐름이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내 계좌를 거쳐 사라졌다. 설명해라. 그는 손을 깍지 끼고 말했다. 회사 대금이 밀렸다. 다음 달에 맞추려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 달에 돌아오는 것은 상환이 아니라 변명이다. 나는 연체 고지서를 들었다. 수신이는 서연이다. 내 보험이 멈춘 사이 너의 고지서가 자랐다.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그건 도현이랑 상의했고 어머니도 결국 이익이라고. 누구의 이익이냐? 내 노후가 너의 방패냐? 답해라.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정적이 유리처럼 깨끗하게 늘어졌다. 복도에서 아이들 발소리가 찍하고 튀었다. 문틈으로 둥근 눈동자 둘이 비쳤다. 나는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금방 끝난다. 그러나 끝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착취다. 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아이들 앞이라서 더 정확해야 한다. 숨길수록 거짓은 잘한다. 도현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엄마, 우리도 살려고 그랬다. 회사가 무너지면 다 끝이다. 나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눌렀다. 그래서 내 기둥을 빼갔니? 내 보험, 내 통장, 내 이름. 어떤 기둥을 먼저 뽑아야 집이 무너지는지 너는 계산했겠지.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엄마도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돈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노동의 시간과 존엄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빚이 급해서 절차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은 편한 사람의 방패다. 너는 나를 불러 묻지 않았다. 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녀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나가는 것은 비바람이지 위조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봉투를 꺼냈다. 경찰 진술서 사본이다. 오늘 오후 3시에 접수된다. 도현이 창백해졌다. 엄마, 가족끼리 그럴 것까지야. 가족이라서 더 그렇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손쉬운 절도를 배워버리면 밖에서도 아무렇지 않아진다. 지금 멈춰야 한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대답은 간단하다. 내가 한 일을 정확히 인정하고 다시는 내 이름에 손대지 않겠다고 서명해라. 나는 펜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다. 잉크가 새 카트리지처럼 묵직했다. 서연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가 멈췄다. 어머니, 용서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용서는 끝에 온다. 시작에 오는 것은 약속과 보증이다. 도현이 입을 열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은 영수증이 아니다. 금액이 비어있으면 종이일 뿐이다. 채워라. 그의 입술이 들썩였지만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화분을 가리켰다. 어제 산 작은 초록이다. 물을 과하게 주면 뿌리가 썩는다. 사랑도 효도도 신뢰도 그렇다. 적당해야 산다. 너희는 한꺼번에 쏟아붓고 다음 달을 믿었다. 다음 달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는다. 그의 어깨가 무너졌다. 방 안 공기가 낮게 울었다. 시계바늘이 또박또박 걸었다. 나는 결론을 읽었다. 첫째, 자동이체 권한은 어제부로 회수했다. 둘째, 보험 복구는 불가 판정을 받았다. 셋째, 오늘 접수 후에는 취하 요구를 받지 않는다. 넷째, 내 거주와 재정은 분리한다. 다섯째, 아이들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나는 종이를 접어 화분 아래에 끼웠다. 뿌리가 문서를 지킨다는 농담이 입술에서 잠깐 빛났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가야 할 곳으로 가라. 나는 내 이름으로 남겠다. 도현이 복도까지 따라왔다. 엄마 정말 끝낼 거야. 끝난 것은 어제였고 오늘은 통보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말은 닫혔고 사건은 열렸다. 문을 열고 한 발 나섰다. 햇빛이 이마를 따끔하게 쳤다. 숨이 깊게 들어왔다가 길게 나갔다. 계단참에서 나는 휴대폰 메모를 켰다. 오후 3시 경찰서, 4시 반 은행, 5시 보험사 열람 기록 청구, 6시 열쇠 교체 문의. 문장을 저장하고 나는 주머니에 넣었다. 뒤에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뒤돌지 않았다. 울음은 죄가 없다. 침묵이 죄를 키운다. 오늘의 나는 운다 해도 말한다.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르고 내 손으로 쓴다. 거실 위의 진실은 이제 방마다 번질 것이다. 나는 현관을 닫으며 속으로 한 문장을 정리했다. 나의 서명은 나의 생존이다. 복도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지난 계절보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동자는 도망치지 않았다. 주전자 물이 끓어오르듯 결심도 조용히 끓어올랐다.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고 문고리에 차가운 금속을 잠시 쥐었다. 오늘의 말은 길지 않아도 단단해야 한다. 숫자와 날짜와 서명이 내 편이 되도록 나는 하나씩 확인하고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밤이 오면 내 방 열쇠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내가 살아온 해는 남의 부탁으로 움직였고 내일의 해는 나의 요청으로 떠오를 것이다. 문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이름을 소리내어 읽을 것이다. 박영자. 그 세 글자가 오늘의 방패이자 깃발이다.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비가 오면 젖겠지만 찢기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간다. 오후 3시 정각 경찰서 복도는 낯선 냄새로 가득했다. 서류철의 잉크와 오래된 의자의 플라스틱 냄새가 뒤섞여 목구멍을 살짝 쓸었다. 나는 접수 창구 앞 의자에 등을 붙이고 번호표를 쥐었다. 숫자는 47이었고 내 앞에 셋이 남아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면 종이가 부풀고 내쉬면 접히는 기분이었다. 박영자님. 직원의 목소리가 공기 틈을 가르고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자였고 안경을 밀어 올리며 서류를 훑었다. 가족분이 서명하셨다는 게 이 문서들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서명했지만 내 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조심스레 물었다. 위조 정황을 수사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짧게 떨렸다. 그 떨림이 가슴뼈를 따라 번졌다. 진술서에 날짜와 장소, 변경 절차, 계좌 흐름, 통화 기록을 한 줄씩 적었다. 문장을 마침표로 닫을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가벼워졌다. 이름을 지키는 일은 호흡과 비슷했다. 진술을 끝내고 복도로 나왔을 때 끝자락에 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엄마, 제발 여기서 멈춰요. 그는 낮게 말했다. 여긴 멈추는 곳이 아니라 기록하는 곳이다. 내가 대답했다. 엄마가 이러면 나 진짜 망해요. 진짜로 망한 건 내 이름이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서명 안 했으면 서연이가 무너졌어. 그래서 날 무너뜨렸구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발 취하해줘요. 오늘은 내 편이 나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버스 창가에 앉자 도시는 누렇게 번지는 유리처럼 흘렀다. 신호등 앞을 건너는 아이들의 가방끈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다. 나의 이름이 아이들의 기억에서 오점이 되지 않게 하자.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걸었다. 현관을 막 열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보험사였다.
복구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금속처럼 매끈했다. 결과는 복구 불가이며 위임 변경 후 90일이 지나 소급이 어렵습니다. 내가 낸 돈은요. 가족 대리 지급이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대리라는 단어가 무섭네요. 나는 말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통화는 예의 바르게 그러나 완전히 닫힌 문처럼 끝났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집이 낯설게 조용했다. 식탁 위 화분 잎사귀가 쳐져 있었다. 물을 과하게 준 탓이었다. 나는 컵을 기울여 화분 접시에 물을 따라냈다. 과한 정성은 독이 된다. 내 목소리가 방의 모서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열자 복래 씨가 서 있었다. 속이 부글부글할 테지. 그녀가 손을 잡았다. 증거는 사진처럼 남겨. 나도 예전에 아들놈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지.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어떡하셨어요? 서명은 내 글씨였어도 결론은 내 뜻으로 냈다. 그녀의 말이 단단한 모처럼 가슴에 박혔다. 필요하면 내가 증인으로 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바닥에 접수증 한 장이 미끄러졌다. 나는 주워들고 또박또박 읽었다. 사건 번호와 담당자 이름, 접수 시각과 장소가 선명했다. 읽을수록 마음이 정리됐다. 종이의 문장들은 내 편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보험 변경 사본, 위임장 사본, 통화 기록 요약, 계좌 이체 흐름 표, 그리고 연체 고지서 묶음이 한 줄로 눕혀졌다. 그 위에 공책을 올리고 새 페이지를 폈다. 내일 오전 9시 은행명의 변경 완료 확인. 오전 11시 보험사 열람 기록 청구. 오후 1시 열쇠 교체 방문. 일정은 촘촘했고 문장은 짧았다. 짧은 문장이 오래 버틴다. 주전자 물이 끓기 시작하자 나는 컵에 데운 물을 부었다. 손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따뜻함은 오래 고민 끝에 오는 해답과 닮아 있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떴다. 도현이었다. 엄마, 저녁에 들러도 될까요? 나는 답을 적어 보냈다. 서연과 함께 와라. 말은 기록된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집안의 소리들이 또렷해졌다. 냉장고 모터의 낮은 웅음, 창틀이 수축하는 가벼운 딸깍, 화분 흙이 스스로 식는 미세한 사각.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 내 마음을 올려놓았다. 과열되면 타버리고 냉각되면 부서진다. 적당한 온도에서 모양을 잡자.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섰다. 복구 불가 판정은 보험에만 해당한다. 나는 내게 말했다. 내 이름은 오늘부터 복구된다. 공책 마지막 줄에 다시 적었다. 서명 권한은 나. 마침표를 찍자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눈을 감기 전 나는 조용히 세 글자를 읽었다. 박영자. 그 이름이 오늘의 자물쇠였고 내일의 열쇠였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끝으로 바닥결을 느꼈다. 나무의 얇은 흠집들이 하루를 요약하는 지문처럼 만져졌다. 오늘의 마침표는 진술서였고 내일의 쉼표는 일정표였다. 나는 메모를 다시 열어 한 줄을 더 썼다. 오후 3시 반 복래 씨와 동행 확인. 혼자가 아니라고 써두자 어둠이 한 칸 물러섰다. 창밖에서 달빛이 옥상 난간을 빠져나와 벽지를 타고 흘렀다. 그 빛이 서류 모서리에 살짝 걸렸다. 나는 서류를 한 번 더 쓸어 넘기며 말했다. 되돌릴 수 없다면 다시 쓰면 된다. 혀끝에서 나온 문장이 공기 속으로 퍼졌다. 잠시 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조용히 등을 대고 누웠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내일은 누구도 대신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질문은 짧게, 대답은 분명하게, 기록은 즉시로 정했다. 이불 끝을 잡아 가볍게 당기자 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 소리도 문서처럼 남을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내일의 문은 내가 연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을 허락했다. 내 이름은 내 숨과 같다. 멈추면 끝이고 움직이면 산다. 오늘은 움직였다. 내일도 움직일 것이다. 반드시.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은행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다. 숫자는 28비였다. 전날보다 빠른 숫자였지만 기다림은 이상하게 더 길었다. 내 차례가 되자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공동명의 해지는 정상 처리되었고 자동이체 권한도 전부 회수되었다고 설명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제 통장은 제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내 입으로 말하자 가슴이 안쪽에서부터 가볍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문을 나서자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번졌다. 모퉁이를 도는데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며 도현의 얼굴이 드러났다. 엄마 잠깐만요 라는 말과 함께 흰 봉투가 내 손으로 건네졌다. 유산 정리 서류라고 적힌 표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봉투를 열어 첫 장을 꺼냈다. 재산분할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내 이름이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냐고 묻자 그는 시선을 떨구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미라고 가족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웃음도 화도 아닌 숨을 내쉬었다. 분쟁은 이미 어제 생겼고 오늘은 기록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당황하며 말했다. 서연이 준비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제는 내 죽음까지 혹시 몰라서로 준비하느냐고 내가 되묻자 말끝이 흐려졌다. 차에서 내려 함께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밥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엄마가 화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발 오늘만 넘겨달라고 했다. 나는 그릇 가장자리에 맺힌 기름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무너뜨린 것은 보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었다. 이름이 한번 망가지면 사람은 오래 흔들린다. 그는 고개를 감싸쥐고 낮게 고백했다. 어젯밤 서연이 집을 나갔다고 했다.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서류와 통화 녹음 때문에 다투었고 자기가 인간도 아니라고 욕을 먹었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라도 용서받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다. 용서는 죄를 인정한 뒤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먼저 인정하고 스스로 갚아라 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회사에 조사가 들어왔다고 털어놨다. 내일 사직서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정면으로 그 말을 받아쳤다. 도망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감옥이 두렵다면 더 늦기 전에 들어가서 나오라고도 했다. 그는 눈을 비볐다.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가 다시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사전 증여 계약서 초안이었다. 나는 그대로 서류에 모서리를 접어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의 편의를 닦는 종이는 오늘부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종이를 접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다. 두꺼운 공식 봉투가 들어있었다. 발신인은 보험사였고 표제는 보상 불가 통보서였다. 나는 거실에서 봉투를 찢어 문장들을 차례로 읽었다. 복구 불가, 위임 변경, 소급 불인정, 환급 제외라는 단어들이 줄을 섰다. 문장을 끝까지 다 읽자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더 이상 기대할 문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질서를 만들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줄이 떴다. 엄마 조사받으러 간다.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문장이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서류 모서리를 흔들었다. 나는 상자를 꺼내 그동안의 서류를 한데 모았다. 진술서와 접수증, 명예 변경 확인서, 은행 거래 내역, 보상 불가 통보서가 차례로 포개졌다. 상자의 뚜껑을 닫기 전 흰 종이를 한 장 올려 한 줄을 적었다. 복구 불가 판정서, 그러나 인간 회복은 가능. 펜 끝이 종이를 눌렀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나는 상자를 찬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부엌 불을 낮추고 화분에 손바닥을 얹었다. 인맥 아래로 미세한 수분이 전해졌다. 살아있는 것은 요청하면 응답한다. 그 단순한 사실이 오늘의 마지막 위로였다. 밤이 내려앉자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수첩을 펼쳐 내일의 계획을 짧게 적었다. 오전에는 은행에 가서 잔액 일부를 기부하고 오후에는 열쇠 교체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이웃과 증언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썼다. 각자는 자기 이름으로 산다. 그 문장이 방 안에서 조용히 울렸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내 이름을 한 번 더 또박또박 속으로 읽었다. 박영자. 늦은 밤 초인종이 2번 울렸다. 복래 씨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 낮에 본 것을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 놓았다며 건넸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이름은 한 번쯤 남이 불러도 되지만 서명은 한 번도 남이 쓰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 단단한 기둥이 되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가족 간 합의만으로 정리하자고 어머님께서 취하해 주시면 원상복구를 돕겠다고 했다. 나는 느리게 대답했다. 원상복구가 가능했다면 내 마음이 먼저 돌아왔을 것이다. 이제는 기록과 절차로 가겠다. 상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말했다.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며 나는 마지막 결심을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읽었다. 내 이름은 남의 사과로 회복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내 선택으로 회복된다. 내일의 나는 누군가의 부탁 대신 나의 요청을 따른다. 부탁은 감정이고 요청은 절차다. 나는 절차를 택한다. 그래서 살아남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낮의 장면들이 한 줄로 스쳐 지나갔다. 은행 창구의 단단한 목소리, 주차장의 검은 차, 동의서의 활자, 국밥 위에 떠있던 얇은 기름막 상자의 폭엔. 서류들의 무게, 복래 씨의 짧은 문장, 변호사의 예의 바른 타협. 그 모든 것 위에 한 줄이 겹쳐졌다.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나는 버티기로 했다. 그리고 내일 더 단단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증명하기로 했다. 아침 공기는 얇고 차가웠다. 밤사이 내린 비가 유리창을 얇게 적셨다. 나는 커튼을 걷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에는 새 종이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기부 이체 확인서와 진술서 사본, 열쇠 교체 견적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밤에 잔액을 노인복지재단에 송금했다. 이 돈으로 나 같은 노인을 하나라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낮게 방을 한 바퀴 돌았다. 그 소리가 돌아오자 손끝에 떨림이 멎었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경찰서였다. 아드님이 혐의를 인정했고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알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자 의자가 아주 조금 뒤로 밀렸다. 등받이가 가볍게 삐걱거렸다. 마음속의 소음은 잦아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복래 씨가 들어와 따끈한 보리차를 내밀었다. 이제 끝났느냐고 물어서 나는 아니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제 목격한 상황을 날짜와 시간대로 적은 증언서 사본이었다.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녀는 한마디 보태고 갔다. 이름은 누구나 불러줄 수 있지만 서명은 누구도 대신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돌아오자 화분잎을 쓸어내렸다. 잎 끝에 물방울이 손끝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때 문자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도현이었다. 조사가 끝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다. 서연도 돌아왔다며 직접 찾아뵙겠다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살았구나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정오가 넘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도현과 서연 손녀들이 서 있었다. 손녀가 먼저 달려와 내 허리를 껴안았다. 보고 싶었다는 말이 뜨거운 숨과 함께 품속으로 스며들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국을 데웠다. 김이 얇게 올라와 눈썹을 간지렸다. 도현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서연은 고개를 들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늦어도 된다. 다만 다시는 내 이름에 손대지 말라고. 그는 어르신 금융 상담을 배우겠다고 했다. 나는 다른 노인의 이름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가져온 그림을 벽에 붙였다. 종이 속에 해가 큼지막하게 웃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돌아갔다. 현관이 닫히며 집안의 소리가 또렷해졌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오늘의 사연으로 울진의 한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었다. 보험이 아니라 존엄으로 자신을 증명했다고 진행자가 읽었다.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창틈으로 바닷소리가 얇게 스며들었다. 나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이름은 보험보다 오래가고 서명은 신뢰보다 무겁다고 썼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이름으로 살아있다고 적었다. 마침표를 찍자 손끝에 열이 돌았다. 서류 상자는 찬장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 위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다. 물은 적당히, 빛은 규칙적으로, 손길은 필요할 때만이라고 속으로 외웠다. 저녁 무렵 하늘이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졌다. 비는 멎었고 유리는 빠르게 마르고 있었다. 나는 전등을 켜고 방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었다. 바닥의 나뭇결이 발바닥을 부드럽게 밀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의 남자가 합의를 제안했다. 나는 차분히 거절했다. 원상복구가 가능했다면 내 마음이 먼저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다. 통화가 끝나자 방이 한층 넓어 보였다. 밤 공기가 창틀에서 서늘하게 흘렀다. 나는 창문을 닫고 촛불을 짧게 켰다. 불꽃이 흔들리다 안정되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불꽃도 함께 고르게 흔들렸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세 글자를 또박또박 읽었다. 박영자라고 읽고 다시 한번 박영자라고 읽었다. 그 이름이 오늘의 열쇠고 내일의 문고리라고 속으로 정리했다. 침대에 앉아 양말을 벗고 발끝을 주무르며 하루를 접었다. 내일은 병원 검진을 예약하고 은행에 기부 영수증을 받으러 갈 것이다. 복래 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를 대접하자고 적었다. 스탠드를 끄기 전에 마지막 문장을 일기에 더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부탁으로 살지 않는다. 나의 요청으로 산다라고 적었다. 불을 끄자 방이 부드럽게 어두워졌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걸음을 옮겼다. 나는 이불을 당겨 어깨를 덮었다.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작게 두드렸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오늘의 보험은 마음이고 내 심장은 납입 완료라고.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름이 내 안에서 숨을 쉬었다. 아주 잠은 깊다. 아주. 봄이 찾아왔다. 울진의 바람은 여전히 짠내가 섞였지만 이제는 싸늘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새 일과를 세웠다. 아침엔 차 한 잔, 낮엔 글 한 줄, 저녁엔 이름 한 번. 단순하지만 내 하루를 붙잡아주는 약속이었다. 복래 씨와 나는 주말마다 시장을 돌았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이게 진짜 재테크야라며 웃었다. 나는 대꾸했다. 돈보다 이름이 남는 장부면 좋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춰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인생의 잔액이야, 영자 씨.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내 사연을 짧게 다시 틀어주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 사연 주인공 아니에요? 라며 웃곤 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웠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나를 가엾게 보는 대신 용기 있다고 말했다. 그게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도현은 2달 뒤 작은 금융 상담소에 취직했다. 첫 월급날 그는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엄마, 이번엔 서류에 내 이름만 썼어요. 진짜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참을 웃었다. 눈물도 함께 나왔지만 이번엔 시원했다. 저녁마다 나는 라디오 사연 코너에 짧은 문장을 남긴다. 이름은 도장이 아니라 목소리입니다.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증거입니다. 그 문장이 방송을 타며 흘러갈 때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신다. 이제 내 숨에는 빛도 침묵도 없다. 바람이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부른다. 박영자.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도 나를 지킨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